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 교환학생을 갔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친화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친화력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이제 한 날에 비가 오는 날에 제가 그때 집에 언덕에 있어서 우산을 쓰고 언덕길에 올라갔는데 앞에서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어머님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져오셨나 봐요 하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뭐 김장을 담갔는데 우산을 깜빡하고 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비 맞고 올라간다 이러시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먼저 나왔고 어머님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산 드리면서 어머님이 우산 쓰세요. 저는 집이 여기 앞이어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이렇게 그 김장한 김치를 이렇게 가져가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어머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하고 받아왔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그분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빨리 친해지고 이런 게 쉬운 편인데 이런 성격을 베이스로 해서 제가 제주도 교환학생 갔을 때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주교대는 지금 제주대 통합이 되어서 제주대 그 사락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근데 저는 이제 편의상 제주교대라고 하겠습니다. 그 제주교대에 갔을 때 좀 밤에 도착을 했어요. 가니까 제가 택배로 보낸 그 엄청나게 큰 그 박스 짐이 1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방은 3층이어가지고 그걸 기숙사로 올려야 되는데 그 제주교대 캠퍼스도 그렇지만 기숙사도 굉장히 아담하고 귀여운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떡하지 혼자는 절대 못 옮기는데 걱정을 하다가 수의실, 사감실 같은 곳에 60대 정도 돼 보이는 할아버님, 아저씨 사이. 네, 근데 저는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할아버님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저씨 저 이거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께서 나오시면서 투덜대면서 나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감 아저씨와의 첫 만남은 좀 무서웠는데, 근데 제가 오며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항상 혼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제주도에 친구가 없으니까 오며 가면서 요플레를 그때 아저씨 거랑 제 거랑 하나 사가지고 가서 사감실에서 이제 드리면서 같이 막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요. 아저씨랑 뉴스 보면서 제주도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네요. 제주도에 저런 곳이 있네요. 그러면 또 아저씨 막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는 그 제주교대 기숙사의 사감 아저씨였어요.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제가 영화의 그런 한 편 한 편처럼 아저씨와의 추억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밤에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그 정말 제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본 별 중에 정말 가장 많았었어요. 정말 별이 쏟아질 정도로 별이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래도 주변에 뭐가 많이 없고 하니까 별이 그렇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빨리 뛰어가서 아저씨 지금 빨리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큰일 난 줄 알고 왜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별이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 보셨어요? 제가 감성에 젖어서 막 소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저를 막 한심하게 보시면서 제주도는 이런 게 일상이야. 네, 그랬던 날이 기억이 나고, 이제 그 아저씨께서 굉장히 절약 정신이 투철하셨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박스 같은 거 나오면 아저씨가 트럭이 한 대 있으셨는데 되게 오래된, 진짜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그 트럭 뒤에다가 그 박스를 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파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절약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서울 돌아가기 얼마 전에 아저씨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치킨을 주문해 주셨어요. 그냥 뭐 치킨 한 마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아저씨께 얼마나 그 큰 지출인지 알거든요. 또 제가 그때는 대학생 때니까 차가 없어서 제주도에 여러 곳을 막 다녀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아저씨께서 그걸 아시고 가기 바로 전날에 그 아저씨 그 오래된 트럭, 진짜 소리가 드드드드드 나는 그 트럭을 타고 이제 제주도 그 학교 근처 일대를 간단하게 투어를 시켜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주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고 많이 보고 싶은 분이에요.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제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좀 어르신들이랑 관련이 있는데, 제가 서예원을 다녔었어요. 그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서예원에 다녔는데, 거기도 60대, 70대 어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갓
20살 넘은 애가 서울에서 혼자 이제 제주도 와가지고 서예를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막 똥알똥알 막 이렇게 먼저 와서 막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었는데, 하루는 그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소풍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가 이렇게 섬이 있다고 하면 저희 학교는 여기 있었고 서해원은 이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쪽에 생활 반경이 이제 형성이 된 걸 아시고 어르신들께서 자 이제 요 반대쪽에 가서 그 제주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 미니한테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소풍을 갔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소풍 가는 날이 좀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온 지 얼마 안 된 때여가지고 제가 운동화를 신고 장화를 따로 챙겨 갔었어요. 흙길을 만나면 갈아 신으려고. 아니나 다를까 소풍 가는 그 코스에 이렇게 비 때문에 지러진 흙길이 나와서 제가 가방에서 장화를 꺼내서 빨리 갈아 신었어요. 그거를 보신 이제 서예 원장님께서, 저희 사부님이죠. 아이고 요망하다, 아이고 요망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망하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해서 못 들은 척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계속 아이고 요망해 요망해 이러시니까 제가 이제 표정에 너무 이제 당황한 게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승님께서 제주도에서는 요망하다가 야무지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야무지다라는 칭찬이었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서해원에 많았어서 이제 그분들은 계속 평생을 제주도에서 사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티브 제주도 방언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지금 저희가 쓰는 말과 다른지 그때 뜨악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쓰는 제주도 방언은.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었고, 그때 이제 서예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스승님께서 호를 내려주시거든요. 뭐 투사, 김정희, 투사 이런 것처럼 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호를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호가 있습니다. 제 호는 량현이에요. 스승님께서 밝고 밝다, 밝을 양, 밝을 현. 제가 되게 밝다고 량현이라는 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예원, 제 서예 스승님, 그 다음에 서예원에 계셨던 어르신분들 많이 생각이 나요. 또 제가 제주도에서 짧게 그 한 학기 있는 동안 과외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과외하러 가는 그 길도 버스 타고 막 몇십 분 달려서 힘들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였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 잘 부탁한다고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회를 못 먹거든요. 비리고 날 것을 잘 못 먹어서 안 먹는데, 어머님께서 귀한 거를 이제 대접하신다고 고등어 회 파는 굉장히 유명한 맛집에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첫 인사하는 자리에서 저 회 못 먹어요 어머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고등어 회 사실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음식인데 제가 회를 못 먹어서 막 표정을 숨기며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라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물놀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되게 사물놀이를 열심히 했었는데, 방학 때가 되면 전수라고 해서 이제 그런 동아리, 사물놀이 관련 동아리들, 특히 대학생 동아리들이 인간 문화재가 계시는, 사물놀이 인간 문화재가 계시는 그 연수원, 전수원 그 공간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정말 24시간 그 주어진 기간 동안 사물놀이를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익산에, 전라도 익산에 아이들과 가서, 이제 저는 방학을 했으니까 서울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전라도로 가고, 제주도 친구들은 비행기 타고 전라도로 오고, 이렇게 전라도 익산에서 만나서 전수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막 껴가지고 숙박을 같이, 잠도 자고 일어나면 장구 치고 또 자고 일어나서 장구 치고, 되게 뜨거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장구와 몸을 연결해서 묶는 끈을 소청이라고 하거든요. 하얀 그냥 천인데 그 천을 이제 몸에 묶어서, 장구를 묶어서 하루 종일 장구를 치다 보면 정말 그게 땀에 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햇빛에 잘 말려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소청을 다 이렇게 걸어서 두고 바람에 그 흰 천이 휘날리고, 저희는 그 아래에서 더우니까 쭈쭈바를 먹었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름의 대학생들의 추억 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주교대 같이 했던 친구들, 제주교대 친구들, 그 다음에 그 동아리, 제주교대 사물놀이 동아리, 사락골 그때 그 친구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냥 SNS로만 서로 그냥 안부를 확인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예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들 말고도 굉장히 예쁜 추억을 함께 해준 분들이 제주도에 많아요. 되게 좋은 기억이었고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예쁜 추억이어서 오늘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의 친화력과 제주도에서 있었던, 제주도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워낙 소소했던 얘기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저의 소소한 추억을 꺼내보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